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의 운전관이었던 이민수 중사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전 증언에서는 이진우와 윤석열의 전화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왜 증언을 번복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누군가한테 말하지 못하니까 혼자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있은 이후로 잠을 못 자고 혼자서 끙끙대는 제 자신을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인간에게 양심은 인간이기에 갖는 것입니다. 이민수 중사는 양심을 택했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에게는 양심이 없을까요? 김건희, 윤석열은 양심을 버린 그 순간부터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일 겁니다. 네, 이민수 중사 이야기를 뒤에 좀 자세히 할 건데 그 전에 이것만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양심이 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한테 저는 양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간이기에 배우는 거예요. 그건 날 때부터 배우는 거고 날 때부터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는 이렇게 뻔뻔하게 어떻게 양심을 저버리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양심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 김건희, 윤석열은 죽을 때까지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평생을 불안 속에 사는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양심을 버린 순간 인간이길 포기한 작자들이죠. 그래서 인간 취급해주면 안 돼요. 자꾸 윤석열 인권 이런 보장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가 없어요, 걔는. 자, 김건희 조사 받으러 나갔죠? 네, 어제 오전 10시에 나갔고요. 오후 4시 37분에 조사를 마쳤는데 대부분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 진술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묵비권을 행사를 했고 윤석열은 재판을 안 나갔죠? 너무 웃기잖아요? 김건희는 특검 나가고 윤석열 재판 안 나가고. 네, 어제 윤석열 없이 걸석 재판으로 진행됐고요. 5연속 불출석 기록하고 계십니다. 네네네, 빨리 사형 내려달라고 지금 안 달랐는데. 그리고 오늘 공판 준비기일 원래 이제 미룬다 안 미룬다 이랬는데 네. 기일 변경 신청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이 재판에 나가지 않으니까 부르는 증인들이 족족 사실 이실 직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이민수 중사, 이 이민수 중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전에는 기억 안 난다, 잘 모르겠다, 윤석열이랑 통화하는 거 들은 적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증언에서 말을 바꾼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 윤석열 변호인단이 빨리 부르자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예정 계획보다 빨리 부른 거라고 해요.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 차에 탄 사람들이 있는 거야. 네, 그쵸? 한 3명, 4명 정도 네.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들었다. 윤석열이 분명히 전화해서 총 들고 들어가라, 끌어내라, 2차 계엄, 3차 계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사람이 있었고, 오상배 대위가 그런 증언을 그렇죠, 5월 달에 오상배 대위가 했다고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이민수 이름이 이민수 비슷해요. 중사는 운전을 하는 담당이었는데 원래는 이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증언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는 얘를 빨리 불러서 그렇지. 이 오상배 대위의 증언을 효력을 없애버리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불렀는데 따단 양심 선언을 해버린. 윤석열이 이진우한테 총 이야기를 했다. 그치. 계엄도 다시 하면 된다 얘기를 했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막 검사들이랑 변호인 측에서도 물어본 거죠. 그 총 제대로 들은 거 맞냐? 그랬더니 총을 쏴서라도라고 했는지 쏘더라도라고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총은 들었다. 네, 총 쏘다 어쩌고저쩌고 이건 들은 거고요. 네. 계엄도 2번 3번 한다, 계엄 다시 한다 이랬는데 아무튼 다시 한다는 얘기 한 겁니다. 오상배 대위랑 똑같은 증언을 한 네. 겁니다.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못하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한심스럽고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끙끙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양심을 선택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증언을 해주셔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용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평생 지옥에 살 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아주 인상 깊더라고요. 윤석열 측 변호인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을 포상하고 있는데 승진 관련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작자들 아니에요? 승진하려고 지금 이 증언을 왜 합니까? 어쨌든 그런데 국방부에서 이 참군 인상 포상하는 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윤석열 측을 긁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상을 줘야죠. 양심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부관은 잘못이 없어요.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고 자기가 받아야 될 벌 정도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군대 장병들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 더 인정해주고 국민들이 용서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맘 편히 이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복무하는 그런 참군인이 되라 이렇게 포상을 하고, 이런 이진우 같은 작자들, 거짓말하는 작자들한테는 엄벌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군 기강이 다시 바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 참군인상 포상 결정 너무 잘했다. 이거 변호인 측이 이거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거나 조선일보가 열심히 까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먼저 제시를 하고 국민들 이름으로 수여를 하려고 했었던 걸 정부가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건데 너무 잘했었던 일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 토요일 날 애국민주 시민상을 수여하자는 운동도 시작을 했어요. 네. 이분도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한 거예요. 저 목걸이 서희건설이 사갔었는데 이 목걸이가 저 목걸이인가? 하면서 특검에 제보를 해서 그 목걸이를 확보하게 됐고, 김건희 구속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분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 상을 수여해야 된다라고 진짜 전폭적으로 지금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위기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양심 고백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분들에게 큰 용기를 주게 되는 거죠. 8월 18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 전격적으로 중단해야지만 남북관계 회복의 키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조정하기는 했지만 훈련이 중단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훈련인지 우리가 자세하게 다뤄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한미연합훈련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사실 연합훈련이 진행되었던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왜 위험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훈련의 내용과 성격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호전적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그리고 북한 지휘부에 대한 참수 작전, 북한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들이 훈련의 내용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용 보시는 것처럼 5015의 핵심 내용은 이 북한의 핵시설과 지휘부, 그리고 주요한 미사일 기지 이런 곳들에 선제 타격 지점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게 한 700곳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되면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데, 이상 징후를 뭘로 판단할지는 기준이 모호한 거죠. 그럼 이건 사실상 징후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빌미를 잡아서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훈련 계획을 상정하고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언제든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서 평화 전문가들, 이런 군 전문가들은 이 작전 계획 자체가 너무 호전적이다. 그러니까 이 작전 계획이 공개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위협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실시되는 이 5022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핵전쟁 상황을 가정을 해가지고 핵과 관련된 내용을 부각을 시킨다는 겁니다. 핵시설들을 타격하고 핵 수단을 직접 타격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망라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이 훈련이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자체로 북한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훈련이 0단계부터 5단계까지 해서 총 6단계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지배 체제를 유지하는 것까지가 이 훈련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북한이 지적하는 그 부분이에요.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게 남쪽에서는 체제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북한의 체제를.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냥 그걸 무너뜨리고 점령해가지고 자본주의화 만들고, 이게 이제 흡수 통일의 본질인데 지금 저 훈련이 정확하게 그 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체제를 무너뜨릴 생각이 없다. 체제를 인정한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체제를 인정한다고 하는데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전쟁 훈련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모순되죠.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말만 저렇게 하는구나. 실질적인 행동은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훈련을 계속 진행하잖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훈련의 또 위험성이 뭐냐면요. 지금 이번 훈련이 기동훈련을 8월, 9월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걸 조정했다. 이렇게 막 보도를 하고 8월에 그럼 훈련 기간이 줄어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네. 야외 실기동훈련 20개 정도를 9월로 옮겼는데 8월에는 훈련 기간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훈련 기간이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2달 연속해서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2달 연속해서 장기화에 걸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규모면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연합훈련 이 횟수도 늘렸지만 규모를 대대적으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규모가 줄었어요.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때와 비슷한 규모로 지금 훈련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 자체가 갖는 성격이 매우 위험하다는 군부의 내란 세력이 척결이 안 됐잖아요. 북한의 전쟁을 도발한 군 지휘관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서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또 문제는 국방부가 계속 다른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나 통일부에서는 계속해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이 한미연합훈련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입장을 내는데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젠가 오늘 아마 입장 냈을 겁니다. 최단 시간에 최소 희생으로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총력전 수행 태세를 갖춰라, 전쟁에 대비해서. 아. 이런 주문을 했어요. 앞서서는 김명수 그 내란 합참 의장이 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모순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사실 결단을 내리면 좋은데 우리 정부가 결단을 내린다고 지금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야. 미국에 이 종속되어 있는 이 군사 부분 이 부분을 사실 다 회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 고조 의도 없다 이런 발언했는데 이건 의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훈련이 너무 긴장을 고조시키니까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라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북한이 예민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의식하는 발언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북한에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벽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데 이거는 결국은 결단을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새 정부가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성역이라고 생각하고 금기라고 생각하면은 할 수 없는 일이 되지만 그 선을 조금만 넘어서면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건 옳고 명분이 있고 다 근거가 있는 일이니까. 저는 새로운 정부가 그런 미국의 벽을 넘어서는 그런 관점과 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달라진 역학 방화 이것도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도 해주시려고 한 거죠? 네네. 지금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고 북한의 이 핵이 굉장히 다양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힘의 역학 관계가 이 동북아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외교 안보에 있는 이 전통적인 친미 라인들은 그 역학 관계를 읽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변화되고 다극화되는 질서를 전혀 읽지 못하고, 근데 그게 북한에 대해서 특히 심하다는 겁니다. 그 북한에 대한 반복적인 의식, 대북 우월 의식 이런 게 정세를 객관적으로 보는 걸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이 정세의 착오가 한반도에 굉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한미의 대북 적대 정책을 참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대결 국면이 강대강으로 더 고조되지 북한이 무슨 대화를 바래서 굽히는 방향으로 가지는 절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핵보유국과 한국이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이게 사실 객관적인 현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아무튼 이런 달라진 역학관계도 분명히 정부는 인식을 해야 되고 또 네.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게 엄중 경고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이익을 위한 전쟁을 강요 말라, 적대를 강요 말라, 긴장을 강요 말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목소리가 커질 때 미국도 움츠러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자주독립 목소리 높이 외치면서 국민들이 모이셨는데 이번 주 토요일도 여지없이 촛불은 계속됩니다. 주권을 지키는 국민들의 투쟁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